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은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봅니다. 박근표 기자, 안녕하세요.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중국의 지하철 비즈니스석 도입 소식인데요. 네네. 이 중국의 선전시가 지하철에 비즈니스석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네.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선전시가 지하철에 비즈니스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자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지하철마저 중산층을 위한 별도 객차를 만드는 것은 중국 사회주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선전시는 지하철 노선 가운데 11호선 한 곳에 비즈니스석이 있는 지하철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도입된 이 지하철 비즈니스석을 타려면 전용 티켓 판매기를 이용해야 하며 일반 표보다 3배나 비쌉니다. 비즈니스 전용석을 뜻하는 노란 선을 따라가면 비즈니스석 탑승구가 마련되어 있고 이곳에서 다시 검표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처럼 비싼 가격에 지하철 11호선의 8칸 객차 가운데 2칸이 비즈니스석으로 운영됨에 따라 통근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1호선은 선진국제공항에서 시 중심부로 오가는 황금 노선입니다. 선전시 지하철 비즈니스석은 거의 텅 비어 있을 정도로 대중의 호응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도 비즈니스석 대기 공간은 썰렁한 반면 일반 객차에는 대기하는 사람들로 크게 붐빕니다. 이처럼 지하철 비즈니스석 논란이 커지자 선전시 당국은 비교적 장거리를 가는 승객이 더욱 편안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석을 도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 미국 오데호에 침몰한 18세기 무역 범선의 발견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네. 자, 200년 전에 이 미국 오데호를 운행하다가 침몰한 범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여 년 전 미국 오데호를 운행하다 침몰한 범선이 원행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데호 난파선 탐사 동호인 3명이 최근 온타리오 호수 바닥에서 선체 길이가 약 16m인 18세기 상업용 선박을 찾아냈습니다. 이 탐사 동호인 3명은 지난 6월 말 뉴욕주 오스웨고 인근에서 초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배를 처음 찾았습니다. 동호인 3명은 그 뒤에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선체를 촬영한 뒤 관계기관에 제보했습니다. 미국 국립 오데호 박물관 측은 이 배가 1797년 건조된 레이디 워싱턴호라고 확신했습니다. 워싱턴호는 1803년 온타리오 호수에서 강풍에 자초돼 가라앉았으며 당시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오데호 박물관 측은 오데호에서 찾은 난파선 가운데 두 번째 상업용 선박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배라며 고고학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호는 돛대가 여전히 서 있는 등 보존 상태가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오데호 수온이 연평균 4도로 차갑고 깨끗하기 때문에 침몰선이 일정 깊이 이하로 가라앉을 경우 원 상태를 거의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호는 수심 약 150m인 호수 바닥에 뱃머리가 먼저 가라앉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오데호는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주요 교통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난파선에 무슨 보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상상이 드는데요. 네네. 다음 소식이 바로 세계 최고 갑부 소식이군요. 네네.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이 100조 5천억 원을 처음으로 넘었다고요? 네,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의 순자산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표 기준으로 처음으로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5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위인 스페인 우르 재벌인 아만시오 오르테가와의 객차를 135억 달러로 더 벌렸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춘은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자선가인 게이츠의 재산이 900억 달러에 미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국영철도 회사와 위생환경 서비스 업체인 에코랩의 지분값이 오른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750억 달러로 시작한 게이츠 재산은 중국 이하나제라와
국제유가 급락,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세계 증시의 출렁임에 따라 중감을 거듭했으나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끔 개의치를 누르고 세계 1위 부자 자리에 오르기도 한 멕시코 재벌 칼로스 슬림은 517억 달러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게이츠 재산 900억 달러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0.5%에 해당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7일이니까요.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당권을 놓고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 세 주자 간의 막판 경쟁이 아주 뜨거운데요. 현 시점에서 누가 앞서고 있는지 소문은 무성한 가운데 최근 마무리된 이 시도당 위원장 선거 결과가 전당대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입니다. 전해철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경기도당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예, 그동안 제가 이야기했던 공약 사항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할 거고요. 네. 다른 것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비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분권 정당화를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과 행정이 좀 분권화해가지고 도당이나 지역위원회가 활성화하는 게 네. 필요하고요. 특히 또 중앙당도 그렇지만 도당에서도 정책 기능이 강화돼서 도당 자체적으로 정책의 제언도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네. 도당 정책위원회라든지 또는 민주정책연구원 경기 분원을 하는 것 등을 추진해 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제도적 공천, 시대 공천을 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약대로 하시겠다. 예, 요즘에 그 그렇습니다. 매니페스토가 많이 좀 허물어졌는데요. 예. 정말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요. 이번 전당대회부터 권역별 최고위원을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경기도와 인천이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인천시당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이 당선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정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전당대회 전까지 네. 금요일까지 합의를 해서 아하.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 이제 당헌 당규에 따른 겁니다. 네네.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거고 그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제가 그제 이제 선거 끝나가지고요. 네네. 예, 내일 모레 그냥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 이제 이 내일 모레 이틀 후 정도에 이제 합의를 한다. 예. 혹시 생각은 어떠세요? 전 의원님 생각은? 기본적으로 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네. 각 지역을 대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순번제로요? 구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것은 만나서 박남춘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전 의원님께서도 이 대표적인 친노 인사 이렇게 분류가 되시더군요. 예. 이번에 이 당선된 시도당 위원장들을 보면 이 친문 일색이다 이런 평가도 이제 보도되고 있어요. 예. 이 새누리당이 친박당이 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또 친문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지역의 권역별 시도당 위원장이 17분입니다. 네네. 그 17분 중에 뭐 몇 분을 보고 친문 일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의 가치와 철학을 또 정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친노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맞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친노 친문이라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패권적인, 네. 그러니까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사용을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어허.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실태를 이야기해야지. 말씀드린 대로 과장된다든지 또 어떤 구체적인 행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프레임만으로 네. 문제 삼는 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아. 특히 이번에 17분의 이제 시도당 위원장을 이렇게 뽑는 것은 각 지역의 당원과 대의원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느 편중대에게 말씀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의 뜻을 거스르는 거고 그분들의 뜻을 좀 폄훼하는 거여서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노나 친문을 개파로 봐서 이 네. 패권의 프레임으로 더 씌우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친노나 친문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이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실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시도당 위원장도 보면 그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의 선택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되는 네. 경우인데 그걸 어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개념 짓는 것은 지나치게 프레임화하는 거여서 네.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제 친문 일색, 아까 이렇게 이 비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전당대회의 당대표 경선도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또 전망입니다. 이 현재 판세도 이 친문 그룹의 지지를 받는 추미애 후보가 우세하다 이런 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후보님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번 그 당대표가 그러니까 당을 좀 정비할 수 있는 혁신을 좀 더 할 수 있고 나아가서 통합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든다든지 또는 공정한 절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당내 구성원이나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이렇게 돼서 통합과 화합의 그런 당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세 분 다 거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셔서요. 네. 어떤 결과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좋은 경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중론이라고 말씀드린 특정 후보 우세론 이것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후보 모두 다 훌륭한 후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 보니까요, 전 의원님, 예. 과거 이 참여정부 시절에 예. 이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이 세 분을 두고 이 삼철 이런 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 요즘에 또 이 친노그룹 아까 또 개파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좀 기분이 나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다른 두 분의 현재 처지와 여건이 틀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 유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전혀 틀린데 그걸 하나의 개념으로 자꾸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정말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네네. 맞지 않고 또 특히 이제 두 분 다 저를 제하고 두 분 다 이제 훌륭한 역할이나 또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세 사람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표현이나 또 정치적인 어떤 행태나 이런 부분이 유사하거나 그런 게 있다면 네네. 그걸 묶어서 이제 개념 지어서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틀린 처지와 여건에 있는 세 사람을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근거 없는 프레임에 불과하다. 근거 없는 프레임이고 악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주셨어요. 예. 그 이름의 마지막 글자만 같아서 묶는 거였군요. 네. 자, 의원님.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진행되면요. 이 김종인 대표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어느 한 계파가 당 전체를 장악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당의 효율과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어느 한 계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또 이 친문 세력 이렇게 지목한 것으로 읽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특정한 계파나 또 특정한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옳지도 않고 또 당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은 이제 서로 때로는 좀 이질적이더라도 여러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정하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과 경선을 해서 또 그 과정에서 공정한 룰이 전제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늘 필요하고 또 거기 그런 부분이 한쪽이 유리하게 되는 것들은 늘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지만 네. 그걸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구도를 짜고 또 인위적인 설정을 한다면 그 자체가 저는 아주 비민주적이고 맞지 네.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공정한 그런 과정 절차가 더 필요하다. 거기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난 7개월여간 지금 뭐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요.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당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김종인 대표의 그동안의 역할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당이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실제 총선 승리까지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또 당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전당대 이후에도 그 김종인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그 좋은 내용들이 당에 충분히 구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경제 민주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종인 대표께서 좋은 역할을 앞으로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나흘 지나면 전당대회에서 이제 어떤 당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는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또 그 이후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예. 내년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생각하세요? 예, 제가 자꾸 강조하는 대로 네. 공정한 경선 규정과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승복하는 문화도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과정에 또 그 절차의 투명성, 공정함들이 강조가 돼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위적으로 어떤 역동성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또 인위적인 설정은 저는 전혀 옳지도 않고 네. 비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전제된다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승복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지금 이 당권 주자들도 의견이 좀 분분하더군요. 예. 이 야권이 지금 유력 대선 주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흥행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예. 있고요. 또 예. 강한 한 후보가 조기에 대선 주자로 결정이 돼서 안정된 정책과 비전을 이제 제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어느 쪽이신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주자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고요. 네네. 모두가 아무튼 세게 경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네. 결과가 뭐 한쪽 후보가 좀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든지 또는 한쪽 지분이 우세한다든지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인 거고 네. 현재는 아무튼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서 공정한 경선 과정을 거치는 또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전 의원님 지금 정무위 간사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추경 문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제일 큰 쟁점 아닙니까? 예. 이 책임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들 입장을 저하고 또 DJ 간사인 박광원 의원님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은 상당 부분 이렇게 양해도 하고 또한 거기에 그 양보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먼저 추경하고 이후에 청문회를 하자라든지 또 사실 기재위 정무위 중복되어서 연석회의를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로 한다든지 4일을 하지 않고 3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양보를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증인 부분에 있어서는 청문회라는 게 상임위에서 했던 현안 지루하고 틀리려 그러면 네. 상임위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기관 증인 말고 책임이 있다는 분을 부를 수 있어야 이게 청문회로서 의미가 있고 또 네.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최경환 의원님이나 안정권 수석님, 또 홍기택님이나 강만수 이런 네.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을 하지 않고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청문회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서 아직은 이제 시한이 있다고 보이니까요. 네. 추경도 하고 또 청문회도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워낙 뭐 꽉 막혀 있다 보니까 플랜 B 얘기가 나오면서요. 국민의당에서는 추경 처리는 해야 하니 그러면 그중에 일부만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최안홍 이 증인은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세 사람 말고 또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조선 해양과 관련된 분도 있고 또 은행도 있고 하는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대로 양보가 가능하지만 네. 그동안 상임위에서 현안질을 하거나 일전에 대정부 질을 해보면 다른 분들이 모두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잘 모르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했던 당사자가 나와서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네. 기본적인 청문회 취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증인에 대해서 진전 상태가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이대로 청문회를 하면 그냥 유명무실한 청문회를 하자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네. 이대로 하는 거는 곤란하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 지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오늘 또 속보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박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 좀 이게 지금 청와대가 이 특별감찰을 불편해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별감찰관의 위법 또는 부적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사건의 본말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네.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걸 특별감찰관의 무슨 문제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네. 일단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인사검증을 실패한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가 있고 셋째는 농지법이나 업무상 배임 행위 등의 형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게 이제 인사검증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연결 시도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다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소리가 좀 울리지. 내가 살아서 당신 장까지 왔거든. 내가 누구냐고? 당신이 아까 마신 닥터캡슐! 더 강력해진 프로바이오틱스 비엘로포라고 하지. 자, 얘들아, 프로바이오틱스 비엘로포가 당신의 건강을 지킨다. 지켜주니까 프로텍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네, 2부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